그럼 정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인 선서 방법은 정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순경과 보탬이 없이 행사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문지훈.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문지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위쪽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역 핵심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 4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 파트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현재 4단 인실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IBC 선정 세계 100대 과학자 임명과 관련입니다. 이중 출연금 5억 5천만 원을 제외한 약 476억 원을 중대형 부처과제와 전국 R&D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제조 현장 농정기술 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제조 현장 로봇 공정 도입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과제 4건, 기업 지원 프로그램 5건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생산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시점인 지역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고용안정 상대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구미, 김천, 7곡지역의 위기 근로자 및 창업기업을 위해 총 5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 교육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도 창업기업 20개사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입니다. 2024년도는 2대 핵심 주택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형 물류부품 테스트베드 구축과 센터 안봉을 통해 계획된 연구장비 도입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사능고 우주용 탄소 소재 부품을 낸 팩토리 조성 사업은 첫 번째 경영공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네. 경영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네.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 네. 9개 공모 출장이 있죠. 2023년도에. 네네. 그 자료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 예. 예, 하나도 없어요. 2022년까지 있더라고요. 예, 업그레이드 안 됐고 네. 또 업무 추진비도 이렇게 9, 10월이 8달까지 되고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시가 정기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잖아요. 네, 수시 공시들은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네네. 그래서 특허 실적도 2021년에 6건 하고는 2020, 3년도에 하나도 없는지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부분도 올라와져 있습니까? 제가 못 받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 감사 받을 때 좀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도 좀 미비해서 지금 미비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경영공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런 거를 이게 매년 우리가 행감 올 때마다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출자 출연기관들이 다 경영공시에 대해서 정기
또 수시를 올려야 네.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행감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들다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행감을 앞두고 있어 그만큼 긴장감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 그냥 올리면 되는 부분들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또 이렇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꼭 많이 올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0 행감 사무 자료에 212쪽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업무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 업무들도 영육 업무들도 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지난해 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89쪽을 89연번이 89번이네요. 네. 네, 89번인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의원들이 행감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시간이 보통 한 15일 전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정말 짧습니다. 네. 한 일주일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자료를 다 보려면 그 일주일을 밤샘이 하지 않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연금만 보통 수의계약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 이게 지난번에 없어서 이 89번이 빠졌습니다. 변경 공시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네. 사무행정감사 서류에도 이게 지금 빠졌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진흥역 LT 부분세에서 권리고사 설계 공모인데 이게 9월 30일자에 계약을 했는 것도 아니고 9월 16일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네.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좀- 아니요, 작년 행감 때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몰랐고 또 그 우리 위원들도 이게 공시가 돼 있으면 저희들 홈페이지나 공시를 보고 네네. 입찰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잖아. 1억 네. 6천 얼마입니까? 16억입니까? 1억 6,900이네요. 그죠? 네네. 344원. 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대조해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입찰 같은 거 입찰 보고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감 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긴장감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기 그냥 이렇게 쉬운 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놓치는 게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 이제 왜 이게 1억 6,900이나 되는 게 수의계약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특별한 절차가 있죠. 이게. 네네네. 이거는 이게 지금 설계 공모를 할 때 제가 수의계약 체결 관련 조항에 따라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가지고 이게 디자인 공모 당선자에 한해서는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뭐 위원회도 열어서 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 건축 관련된 평가 뭐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디자인 성모 디자인 공모 선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6, 47쪽이 한번 보시면 JM 인서 들어본드네 그죠? 그리고 위에 거는 수의계약 되어 있고 밑에는 수의계약인데 독점기업이라서 이 뭐 지방세 계약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서 그렇게 나눴다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인데 보시면 이렇게
뭐 꼭 나눠야 되니까 이 기업 아니면 이게 이제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의원님 혹시 몇 페이지 240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실험 기자재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견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최저 금액인 그 JM 프로먼트에서 제가 좀 낮게 책정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자료 바로 줄 수 있나요? 아까 경상북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네. 전부 다가 이제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 독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품을 이제 거기밖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통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 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내용을 지금 받기는 지금 받았습니다. 원래 지금 11월 10일 날 최종 아니 지난번에 10월 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연장돼서 지금 11월 10일까지 지금 그 최종 보고서가 지금 나옵니다. 자, 이점하고 또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하고 여기 간부분들 계시는데 이 행감한다고 회의 안 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수차례 지금 또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했는 게 앉아가지고 무슨 답변하는지를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가 나오고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간부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은 예상 답변이 나오잖아요. 네,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하고 뭐 어려웠다 하고 단장님 4년간 사업하면서 우리 최병건 의원님 질의하는데 한 분 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케어를 몇 명 했는지 그 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있으면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 명 케어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를 찾는데 이번에는 한 명, 4년간 최종적으로 한 명 선발했다. 아니면 한 명 케어를 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뭘 입에 넣어놓고 중얼중얼거리고 다른 의원님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의원님들 질의하시면은 네.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좋은 내용들만 언론 보도 내용들 다 적어놨어요. 네. 저희들이 본 게 이제 2월 달에 보니까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의무 특정 연구원 편중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연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언론 보도 내용도 좋은 내용들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이번에 경북도 감사를 받았는데 이 설계 공모했는 거, 이 건립공사들 일반 공모를 다 했네요. 보니까 자체 공모에는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 서류에 입찰 서류에도 없고 수의계약 서류에 저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몇 쪽에 연번이 몇 번입니까? 건축사무소 지하인 2022년 11월 3일부터 공모를 했네요. 보니까 그 몇 쪽에 있습니까? 저희들 서류에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은 지적사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어떻든 저희들 서류에 입찰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수의계약이든 어떻든 그 내용이 없어요. 왜 본인이 이 말씀을 또 드리나 하면은 지난번에 2022년도 했던 게 9월 30일까지 자료에 이 입찰 서류가 또
아까 그 1억 6,934만 4천원이 없었는 거예요.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의원들이 뭐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지금 경영공시도 안 나와 있고 또 여기 저 자료도 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도에는 어떻게 이걸 알고 이 감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왜 의원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합니까? 이게 왜 없습니까? 2022년도에 있으면 있어야 되지. 제가 지금 한 6번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경영실장 답변해 보세요. 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 담당이에요?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아니 저희들 그 행감 자료에 몇 쪽에 몇 연번이 몇 번이냐고요.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인이 입찰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이 일반 공무에서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행감 자료에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죄송한데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자, 원장님,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건이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도감사에도 지금 설계 공모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자료 요구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 2022년 9월 16일 거 이거는 도에 감사할 때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1억 6,934만 4천원에 대한 이것도 공모했는 내용을 수의계약이지만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 공모했는 내용부터 해서 전체 일체 서류 주시고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문제건들을 다 빠뜨렸다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에도 빠뜨렸고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니 또 도감사에는 자료가 있는데 또 없는 거예요. 문제건이. 왜 설계 공모권만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약간 부연 설명 약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부연 설명이 다른 부분을 제가 네.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입찰을 공모하고 했는 것들이 여기 이 자료에 우리 의원들의 행감 자료에 없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22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했지만 계약한 시점이 23년이라서 232페이지에 그러면 결과 발표도 언제나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2023년 그럼 계약을 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2022년 9월 16일 거 이것도 충분하게 이 조달 공모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 금액도 뭐 적은 게 아닙니다. 1억 6,900이니까 이 서류도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일체 서류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어요. 이 연구수당에 직업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 규정도 있겠지만 직업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대 지급 상한선은 없고요. 저희가 그 각 과제마다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각 과제마다 이게 몇 프로까지 이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제 참여연구들이 각각 그렇게. 그럼 모든 과제가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일괄 분배하는 건 하나도 없고 과제 참여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퍼센트가 그 네. 퍼센트는 책임자 몇 프로 뭐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언론에 낳는 어떤 부분들도 보면 그렇고 네. 본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참여 기회들은 좀 균등성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어떤 특정 연구원에게 이제 좀 많은 연구비가 가도록 한다면 이게 조직에도 이 문제가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신입 직원들 급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약직은 아직 그 서류를 계약직은 아까 그 서류는 있는데 많은 걸 지금 볼 수 없고요. 이걸 좀 일찍 주셔야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니까 좀 문제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들이 지금 이직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입들이 이 급여가 너무 적어요. 보면 1, 2년 차가. 네. 그러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훌륭한 연구원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를 줘서 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분배에 이렇게 그 수당이 들어가고 하면 조직에 어떤 문제점도 없을 거고 또 신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보완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임급, 책임급 이상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과제 수들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각 단별로 그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연구원들을 같이 시켜서 지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구원을 참여를 시키기에는 좀 그 전담 기관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참여를 좀 준비를 현재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신입 사원들이 가서 배워야 또 다르게 이제 성급도 하고 올라가고 또 연구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할 텐데 그 보통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과제를 수주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제안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고 난 뒤에 보통 2년차 때부터 이제 그런 연구 과제를 좀 참여해서 2년차 직원 급여도 많지가 않아요. 거기 연구원 직원은 거기 너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왜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트 같은 데도 한번 보면 네. 이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왜 이럴까에 네. 보면 이게 이런 어떤 제일 문제가 이제 뭐 급여 같은 거 이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금 보니까 계약직만 10명을 뽑았던데요, 오늘 새로. 네네. 그걸 뽑았던데, 그러면 이 이제 정규직, 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런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전부 다 SNS 시대고 다 개방한 시대라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다 표출을 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서류들은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네.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요번에 우리 도감사에서도 지금 설계 공무법원에 유일하게 지금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찾다 못 찾아 하루 걸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체 공고를 다 봤어요. 다 네. 없고 수요 공고는 여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공시도 지난해 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 알겠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에서 그러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고 연체료 미증수 입주기업들 이 전체 화폐가 2019년 1개월에 뭐 41,550원, 15,000원, 14,000원 이게 미징수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업체가 15,000원 그 미납금 연체료를 시킬 만큼 다들 이 입주기업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병행지원 실장님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전략경영실장 정해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의 그 미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비가 집주임대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 관리비를 기업이 간혹 이렇게 좀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자, 지금 2019년도부터 있습니다. 관리 안 합니까? 관리 안 했으니까 이 금액이 많으면 업체가 부담이 되고 예산이 자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구원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2019년도 이렇게 연체대가 있으니 부과를 했다면 충분히 이 기업들이 입주기업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57만 1,020원입니다. 7개 입주기업에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관리에 아무리 이제 대행이지만 네. 나머지 부분들의 뭐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또 연구에 참여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기 전에 또 아니면 몇 년씩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원장님 이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수료를 안 들다봤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뭐 연구 용역을 준 게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다고요? 지금 11월 10일 날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 통합 뭐가 11월 7일 통합에 대한 통합에 관련된 영역 외부 쪽에다가 제가 영역을 의뢰를 해두었습니다. 경북도 주최하에. 그 자료 안 나왔어요? 용역 결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영역 결과가 나왔고 인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연결하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했듯이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무원 혁신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뭐 연구 용역이 남아야 되겠지만 본연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러니까 중앙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부서에서 지금 얼만큼 수주를 받는다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중기부인데 주로 지금 산업부에서 한 70% 정도 사업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산업부 담당 소방과에서는 이제 통합을 했을 시 자기들 산하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적인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제 질문 시간이 오래돼서 더 긴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봤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게 확실히 서 있습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이래 직원들이 팻말도 들고 있던데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다가. 네,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일단 좀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TP하고 하이브리드 부품 연동 일단 기간 특성이라든지 인적 구성 그리고 업무 특성이 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지 좀 지역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공통된 그런 분모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이런 R&D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급여 일원화 때문에 좀 재반 비용이 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비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산업부 소관 부서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부에서 이제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자, 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주신 부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 근데 이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사회 회의 내용에 하나도 없네요.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통합 관련해서는 그 이게 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통합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11월인데 아직 한 번도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연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 통합 관련해서는 제가 이사회를 지금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최영석 국장님하고 이청관장하고 계시는데 통합 얘기가 5월달에 통보를 받았어요? 원래 5월달? 그때 한 5월 달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합 논의가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통합 얘기가 돼가지고 작년 12월달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의회도 보고하고 이랬는데 그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는 왜 5월달에 그 얘기 나왔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기관이 그 합쳐지는 통합 얘기건이었고요. 그리고 경북 TF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온 거는 5월달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언제 왔어요? 1월달에 왔죠? 1월달에 왔을 때 4개 기관 통합 얘기가 있었습니까? TP와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양자 통합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1월달에 왔을 때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TP의 자동차 관련 센터를 통합하는 걸로 그 안이 작년 연말까지 그 여러 가지 안이 작년에 논의되다가 작년 연말까지는 그 안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고 얘기했었고 올 초에 저희는 도에서는 그 3월달에 최종적으로 TP하고 하이브리드를 합치는 걸로 그랬습니다. 의회 2월달에 보고하셨죠? 2023년 2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는 네. 저희들 여기 그 자료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짚고 그래 넘어가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5월달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5월달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벌써 집행부에서 논의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 보고는 2월달에 벌써 보고가 됐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반드시 경영 공시를 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을 왔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들은 미리미리 발주를 줘서 긴급한 행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안 맺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물론 뭐 특정인의 기술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어떤 뭐 부품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으면 비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요. 본연이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금 수의계약 보면 1,000원짜리까지 똑같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10%인가 이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원짜리까지 똑같아요. 수의계약이. 1,540만 3천원 같으면 1,540만 3천원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예산에 가고 계약금액이. 이게 지방계약법에 몇 조 몇 항이라고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많다는 건데 들다 보면 경영공시가 없고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원장님 아까 선서도 하시고 하셨죠? 네네.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불정실한 자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빠뜨리는 부분,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들 징계 요구건도 있고요. 위정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네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작하셔가지고 내년 감사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출 김명식입니다. 이선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수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의 계약할 때 예산액의 몇 %로 수의 계약을 합니까? 뭐 따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한 10% 이내에서 좀 저희가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물품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액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의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요. 수의 계약을 해도 몇 %로. 여기 보니까 네.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같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그러면 입찰할 다른 데하고 가격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 기업에 주는 거야. 동일 제품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물 있잖아요. 물. 네 맞습니다. 이 생수가 다 틀려요 가격이. 그죠? 네. 근데 내가 주는 데만 주는 거야. 이 계약법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 계약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돈을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막 쓰는 거야. 황당하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하면 황당하니까 왜? 당연하게 얘까지 그래 썼으니까 돈 이래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낭비예요. 다 반대해야 돼 원래.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네. 그 지역이나 그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뭐 95% 많게는 100% 주는 데가 없어요. 예산 편성액에. 네. 우리가 통상 입찰을 하면 88% 전후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가격이 낮고 하기 때문에 네. 95% 정도 그렇게 합니다. 네.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여기는 하이브리 뭐 연봉하고 뭐 이런 건 좀 많아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죠. 예, 그건 생각이? 네 맞습니다. 연구 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수당은 그러면 연구 과제를 많이 하거나 성과를 많이 얻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갖고 와요? 아마 최대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한 3, 4천 정도 이렇게. 한 건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그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용역에 한 건에 얼마짜리 용역이 들어왔다. 그러면 몇 %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를 가져가? 저희가 이제 이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구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그 1억짜리 안에 그 참여연구원이 3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연구 책임자는 40% 이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 거기에 대해서 그 연간 얼마 규정, 얼마만큼 이상은 못 가져간다 뭐 이런 규정은 없고. 네. 지침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그 저희 그 참여연구원에 대한 그 연구 수당에 대해서 지침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최대 얼마 뭐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이형식이가 100건을 수행을 했다. 네네. 그러면 100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이상 못 가져간다. 네네. 4천만 원 이상 못 가져간다 이런 거 없잖아. 네, 그 부분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말 잘 들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 연구 용역 참여 인원이 가격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여 안 해도 될 분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걸 봤어. 수당 지급하고 성과 강력금, 분간 넘김비 이런 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으니까 복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 없죠? 복지 쪽에 관련해서는 뭐 뭐 많이 받으니까 뭐 불만이 없지. 왜 그러냐?
복지 포인트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어. 다른 일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좀 적고. 건강검진비는 여기는 뭐 연구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아픈가 봐. 건강검진도 안 하고. 경연제로 20만 원을 줍니다.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경연제로 30만 원을 줘요. 30만 원 주는데 경연제로 좀 세부적으로 가면 몇 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이상은 매년 주고 그 이하는 경연제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경연제로 20만 원. 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내가 월수령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일반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20만 원 해서 지금 파악한 거는 경연제로 주는 걸로 파악됐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금 그렇게 매년 지급에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매년 지급은 우리나라 기간에요. 매년 지급하는 거는 45세나 50세 이상 넘으면 매년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네. 근데 여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연제 2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자료가 맞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 제가 자료 파악한 거 맞아? 지금 아마 자료가 아마 과거에 아마 3, 4년 전에 아마 저희가 경영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매년 지금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네네. 요거를 다시 한번 할 때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현진 소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 있잖아요. 네. 아까처럼 이력짜리 연구 과제를 해보면은 거기 지금 명단이 나왔잖아요. 뭐 몇 명 나와가 40%까지는 이분들이 다 우리 경선도로 나눠 쓰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 기여도로 수당을 네. 그 연구과제, 막 A라는 연구과제가 있다. 네. 그 금액 1억이다. 네. 40%까지는 5명이 참여했으면 그 수당을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억짜리 연구 과제여도 이제 연구 수당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한 5에서 한 10% 정도인데 만약에 500만 원이 아니 그 위원장님 아니죠. 네. 문지입니다. 예. 단장님. 그거를 말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연구 수당은 나오죠. 여기 나오신 분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네. 저 오늘 이제 문지은 우리 수석 연구님 오늘 처음 내가 알았고 도레미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하고 문지은 이분이 네. 연구 참여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 네네. 그 도레미 이분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가 그런지 모르지만 서열이 몇 번째예요? 저희 단에 지금 2번째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두 번째예요? 네네. 서열을 얘기가 좀 더 죄송합니다.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네. 연구 과제를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뭐 어느 목에 쫙쫙쫙쫙 돼 있던데 네네. 이분이 지금 올 9월 달에 육아휴직가 갔어요. 갔습니다. 예, 갔는데 보면은 2005년도도 돼 있고 2004년도 지금 한 4-5개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책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육아휴직 9월 달에 육아휴직을 갔었으면은 네네.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으면은 네네. 2006년도까지도 이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육아휴직 가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도레미하고 문지훈 우리 수석 연구님하고 연구과제에 최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의원은 좀 의심이 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9월달에 육아휴직을 1년을 갔는데 2006년도 연구원 명단에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지금 9월달에 갔었으면 지금 10일, 12, 3개월 그거는 뭐 아까 뭐 최초로 얘기해가지고 각 수당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2004년 12월 달까지라고 그러면 내가 9월 달까지 근무했으면은 뭐 이렇게 나나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또 이 책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 사업이까지 업무가 돼 있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이라도 뭐 갈로 열고 육아휴직 외를 적든가 아니면 연구 그거 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그쪽 자리에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과제를 할 때는 이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참여연구원에서 빼서 전담기관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행감 자료에는 좀 주입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네. 기관장 업무 추진비를 정자기로 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몇 월달에 얼마 썼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올 당연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1월달에는 뭐 통장랑 뭐 한 개는 업체에 보내줬고 뭐 이렇게 다 줬는데 유관기관 업무 협의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도대체 나는 이거를 보니까 무슨 유관기관 업무 협의가 뭐를 썼는지 애매모호하게 8월달 계속해져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는 좀 본노인이 생각할 때는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시급자를 하나라도 지금 현감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선거를 투명하게 네. 우리 도민이 알 권리가 있다. 네네. 그 형식상으로 이렇게 뭐 몇 월달에 업무협의, 유관과의 업무협의 네. 이렇게 읽지 말고 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디 쓰는 거를 네네. 좀 등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보니까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유관기관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연계해서 좀 작성하겠습니다. 저 본의원은 네. 이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철학이 그거더라고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 무슨 조직에 있으면 권리라는 거는 의무라는 거는 뭐 회비 3만 원을 낸다든가 네. 그 내부로서 자기가 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들은 아까 올 때 보니까 좀 감동적이던데 그런 현수막이 무색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아주 기초적인 게 좀 안 돼 있다. 네.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좀 깨끗하게 해놓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장을 네. 뭐 TP하고 뭐 특별하게 반대한다 네.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네, 알겠습니다. 좀 적당한 거 이래 하고 뭐 강하게 저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좀 주의 좀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출신 김창입니다. 그 단장님, 네. 저도 이게 정리한 우리 앞에서 김진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하이브리드가 저는 보고 느끼는 게 공부만 잘하는 학생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행감자료 35페이지에서 64페이지랑 보시면은 연구는 뭐 성과하고 이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 내용 보면은 저희가 이제 행감하면 여러 이제 부서라든지 이제 기관에서 행감 자료를 받잖아요. 네. 이 사업 내용에 보면은 그냥 사업 제목 있고 사업 기간 있고 사업비 있고 그러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있고 근데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의원님들을 보라고 이걸 행감 자료를 만든
겁니까? 이건 보지 말라고 만든 거죠. 예? 맞잖아요. 예. 아니 저희가 행감을 하려 그러면은 행감 자료에 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목표치가 뭐 인원이든지 아니면 뭐 정량적으로 어떤 양이든지 이만큼 있었는데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얼만큼 그게 달성이 되었고 얼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얼마 더 달성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보고 전문가 아니면은 이 내부 직원 아니면은 행감할 수 있어요? 아니 단장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만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브리드에서 이런 세세한 거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챙기지 못해요. 컨트롤하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단장님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그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소방 쪽. 예, 그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죠? 현재 지금 소방 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옆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소방 시설 공사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 영역을 5월달 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 탄소 구미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실험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 구미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있죠. 네네. 다른 데 다 체크해 보셨어요?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지금 저희가 소방 관련해서 지금 그래 그거를 뭐 보고를 뭐 받은 적도 없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센터가 있고 번호도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감할 때 지적을 할 때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를 합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연구도 잘하시고 뭐 용역 수행도 잘하시는데 일머리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여가 있다니까 여도 문제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돈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어쩌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자기 맡은 일만 잘하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지금 그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지금 공사 아니 그거는 뭐 그래 그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세적으로 지적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거를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그걸 집약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뭐 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안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하이브리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 해외 연수 갔다 오셨죠? 지금 보면은 지금 행감 자료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 보면 신창열 연구원하고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 해외 연수 갔다 오시고 나서 퇴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가고 싶어서 해외 연수 그냥 자기가 간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그 연구 과제 내에 저희가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고요. 그걸 근거해서 다녀왔고. 한 달 있다가 퇴사할 분을 그럼 그분은 퇴사하기 전에 해외 연수 갔다 온 걸 뭐 어떻게 하이브리드에 녹여내고 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일단 같이 가신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가 사업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퇴사를 할 거라고 미리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네, 전혀 저희가 그게 6월 초에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미리 파악은 못했다 그러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여기 일하는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 하이브리드 본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회사를 생각하고 있고 애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게 알고 보냈다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예요. 여러 명이 갔지만은 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있다 나가실 분, 뭐 졸업여행도 아니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연구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떠나서 이런 거 지금 제가 봐서 컨트롤하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는 제가 참 애틋함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만요. 이거 하도 많이 적어놔서 그래요. 지금 용역 수행에 보시면은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용역 9번 173페이지 용역 9번. 네네. 이거는 용역 금액이 얼마죠? 27만 5천입니다. 네. 17번을 60만 5 네. 맞죠? 5천원이죠. 5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하이브리드 연구원에서 27만 5천원짜리 용역을 하고 60만원짜리 용역하는 거 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열심히 정말 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봐서 27만원짜리 이거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했다고 나쁘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27만원짜리 용역을 그 어디 뭐 하루 반당 1당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지금 용역까지 하면서 하이브리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지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이 의원님들이 지금 다 지역에서 5만 6만 대표하시는 그 대표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인식이 되면은 하이브리드는 경상북도 전체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놓치시고 짜지구리한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단장님이 TP하고 통합이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중심을 잡아갖고 회의를 자주 하시든지 해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국으로 그냥 일 들어오는 용역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갖고 막 열심히 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직원들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TP에 통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해가십니까? 열심히 하신다. 예, 이상이죠.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실적과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한 30페이지 보면 저희들 2023년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나오고 앞으로 집행할 예상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면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 부분들이 이제 뭐 연구 개발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선 유지 교체비라든가 행사 홍보비라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균등하게 집행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중되기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10% 정도 좀 많이 좀 썼는데 저희가 이게 연말에 지금 집중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 연구개발 과제하고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험평가비라든지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좀 남아있고 보통 한 10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과제들이 이제 마무리가 지금 돼가기 때문에 보통 10월 달, 12월 달 되면 거의 소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연구개발비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행사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제로 뭐 사무관리비로 이제 사용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소모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그런 남아있는 예측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을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달 제가 지금 나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매달 제가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뭐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제 예산으로서 흔히 말하는 네네네. 그래도 소모품 같은 것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네네. 뭐 이렇게 과용해서 이렇게 네네. 구입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 네네. 과다 사용을 해서 그 지출에 쓰여지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의심을 안 가지려면 네. 예산도 이제 적정한 시기에 네. 적정한 비율로 집행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물론 뭐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을 근거로 해서 연구원이 설립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 예결산을 보면 저희들 뭐 한 6페이지 참조해 보면 유보고 자금 있고 기타 자본적 수입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예산 쪽 관련해서 제가 정영권 실장님이 예. 좀 담당하고 있는데 좀 대신 답변을 해도 좀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략경영실장 정희진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보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종의 저희가 수입된 금액에서 그 해에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돼서 무사히 진행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유보금이 줄어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뭐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이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부 출연금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화 단계로 넘어가서 자립화 단계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용이라고 지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크게 연구원의 수입들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뭐 기타 용역이라든지 연구원 입주 임대 사업하고 장비 운영비를 가지고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 자금은 나중에 이제 놔뒀다가 필요시에 결정이 쓴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자본적 수입 이런 부분들은 가외적인 부분에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원에서 뭐 연기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가치적인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역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데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금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년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지역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적 근거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 비중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매년 지금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직원들 같이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로 좀 하고 있는데 좀 금액 부분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뭐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여러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좀 필수 요건으로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제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예력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역할을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이 경북시의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그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이 국배가 415억이고 지방이 107억이고 2023년도 사업비가 110억이에요. 네.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1년 동안 110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위기 근로자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했는 사업이 이게
110억짜리 사업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10억이고요. 저희 연구원 사업비는 8억입니다. 연구원 사업비는 8억. 네네, 맞습니다. 그 같은 컨소시엄을 다 그렇게 이게 이게 자체 사업비가 8억. 네네. 이게 보면 자료에 보면은 예비 창업자하고 위기 근로자 명수가 나오는데 지금 위기 근로자가 지금 6명 돼 있는데 6명 채용 인원이 이게 맞죠? 네네. 신규 창업자는 20명. 네네, 맞습니다. 옆에 100% 달성을 해놨는데 네. 이게 2023년도에 그 예비 신규 창업자를 20명, 위기 근로자를 6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일자리 창출, 고용 정착 유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세 군데 구미, 칠곡, 김천. 네. 위기 근로자 6명. 이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저희 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명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퍼센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30% 정도 그렇게 이제 퍼센트로 딱 정해져 있어요. 명수도 사실은 이제 명수는 전체 명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김천은 1명, 구미 4명, 칠곡 1명. 아,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역별로 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산술 4개 보면은 위기 근로자 채용이 김천은 1명이고 구미 4명이고 칠곡 1명이네. 네. 그 다음에 신규 창업자는 김천 8명, 구미 6명, 칠곡 6명이고. 네.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정책에 유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 창업을 이제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작년부터는 이제 위기 근로자를 좀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포함을 시키자 해서 전체 사업 공고를 내고 선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업화를 성공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도 이 정도이면 2021년도, 21년도 내년 이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네네네. 20년도하고 21년도 때는 이제 사업 초창기라서 이제 위기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이제 새로 이제 위기 근로자를 포함을 이제 시켜서 발굴을 해다가 또 이제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발굴을 하는데 한 명 발굴을 하셨어요? 사실 좀 발굴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들도 있어요.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비해서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저조한 성공적인 고용 정책에 유도를 시키고 네.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봐서 이게 이 정도의 실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창업 기업들이 추가 고용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는 창업 기업들 사업 관리 하시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그럼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창업 기업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자료 보지 마시고. 잠시만요. 2020년도, 21년도 창업기업이 지금까지 있는 데가 반도 안 됐죠?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몇 개 업체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한 바로는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창업했던 기업들은 이제 다 폐업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0년, 23년 창업자 중에
2020년도, 21년도는 50%밖에 지금 유지비용 50%밖에 안 되는데요. 이 관련 자료 사후관리, 네. 예비 창업자 관리 현황에 보면 이 자료 이거 어때요? 그거 자료 저희요? 제가 요구해서 준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20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래서 1년차, 2년차에는 창업 유지율이 50%밖에 안 되네요. 76.7%. 그거는 전체적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제가 2020년도 1년차, 1년차, 2년차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76.7%로 가는 거는 올해 4년차에 100%가 지금 아주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76.7%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는 지금 반이 다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럼 이쪽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된다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2022년도 8월 17일 날 제조업했는데 그로서 두 명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이제 이게 그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국비 지방 예산이 들어갔는데 위기 걸려서 구미 4명, 김천한 명, 7명 이것도 좀 부끄러운 실정 아니에요? 저희가 이 예비 창업 말고 또 다른 그 전체 사업으로 보면 기창업자 관련해서도 다른 컨소시엄에서 교육도 하고 많은 이제 지원 사업도 하고 고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게 사후관리 쪽에 봐서도 창업 유지 현황에 보면은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영업이 4천만 원. 네. 1년으로 따지면 그거 뭡니까? 그 신규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네.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매출 발생하기가 좀 힘든 기술적인 부분을 시장 마케팅 창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기술이처럼 마케팅 창출을 도와주셔야지 사업을. 네네네. 그래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20년도, 21년도가 되게 또 어려웠던 부분이 코로나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는 다 뭐 밥 안 먹고 뭐 다 죽어야 됩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코로나는 못 했어요. 네? 근데 맞죠? 예. 기술 개발하는데 코로나 상관없어요. 의외로 기술 창업을 해서 매출 발생까지 가기에는 이제 기업체 뚫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고용안전 선제된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 홍보비 쓰셨어요? 네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23개 시군에, 22개 시군에 다 홍보하고 네. 다 언론 홍보하고 하셨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각 지역의 취업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취업센터하고 상공회의소 다 다니면서 하셨어요? 예. 그래도 김천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사실 취업 지원센터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아니 위기 근로자. 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력들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 예비 창업자는 위기 근로자니까 좀 이제 케어를 해가지고 사업 신청하게끔도 많은 유도를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국비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결과물이 너무 저조하다.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2020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을 했는 사업인데 마지막 해인 올해도 이 정도의 실적은 예산 대비 결과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자 육성이라 해서 이게 지금 창업 유지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거 하시라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제가
그거 하시라고 예산 이렇게 많이 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직원들 연구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 하시라고 있는 거죠. 자꾸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예산 이 사업 뭐라 갖고 왔고 4년 동안 500억짜리 사업을 뭐라 하지요? 네. 예산 그럼 받고 뛰어난 석사 박사들의 연구원들이 여기 계시니까 네네. 위기 근로자 예비 창업자 도와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거 하라고 있는데 자꾸 어렵다 그러고 코로나라 그러고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보다는 이 분야에서 더 해박한 지식을 또 역량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힘들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영역을 좀 더 키워가지고 사업 성과가 예산 대비해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도민이 잘 사는 게 아닙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면 최병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출신 최병준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감사에 참여를 했고 두 번째 참여를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이나 원래 지적했던 사항이나 내가 볼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적하는 어떤 그런 단골 메뉴를 뭔가 시정하는 그런 게 없다.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은 지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는 걸 보겠습니다. 원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됐죠?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공석입니다. 작년 5월. 네. 2022년 5월. 그렇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몇 개월이죠?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우리 대행하신 지 얼마 됐죠?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공석되고 바로 네. 원장 대행을 하셨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문준 원장 대행께서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용역이라든지 이어 보니까 업무가 소재부품 응용연구단 업무총괄 뭐 등등 쭉 있네요. 난 실질적으로 또 역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죠. 네. 어때요?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원장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뭐 제가 이런 일반 행정을 맡던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행정 분야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제 저희 단장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 또 저는 또 단장으로서 제가 또 해야 될 또 국제 그런 사업들을 또 수주를 또 해와야 되다 보니까 원장하고 지금 단장을 겸직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원장 공석 때문에 우리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이 좀 자료나 이런 등등 봤을 때 청렴도나 경영평가나 또 지적받는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거와 다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우리 재수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한데 사실 통합 논의가 됐는데 다시 또 새롭게 원장을 이렇게 이제 또 공모를 한다는 게 여기 안 맞다는 생각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공모를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 아니고 지금 하이브리드의 직원이 70명이죠. 네, 맞습니다. 70명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에 사기 진작과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통합은 통합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늦는 것 같으면은 원장을 빨리 임명을 했었어야죠. 원장을 1년 6개월이나 미안하실 건데 이 직원들이 그래 앞에 이거 들어오는데 그래 당연히 저리 서가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입장 바꿔놓으면은 내 같으면 요 행정사무관 쏘는 분들 감사 못하도록 우리는 막을 거예요. 내 같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직원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통합에만 지금 목을 매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왔단 말이에요. 할 것 대신에 일찍 처리를 해서 최소한 이거를 에러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아직도 용역해가지고 용역 결정이 났다. 그러면 또 직원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하다 보면은 언제 또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하는 거는 결과에 따라가 하든 안 하든 또 협의를 해봐야 할 일이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을 비워놨다. 원장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사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할 역할이 있고 엄마가 할 역할이 있잖아. 그래야 그 가정이 조용하고 화목하고 좀 더 나아가면 경제적으로도 좋은 그런 가정이 되듯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사가 있고 부지사 둘이가 있고 왜 직원들이 있습니까? 왜 내 욕심만 가지고 자꾸 오랫동안 이렇게 공석 비워놓고 힘들게 다들 하느냐 이게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모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우리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너무 전립 소모가 많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은 통합될 때 통합되더라도 작년에 얘기했어요.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목적 사업 비율이 적다. 네. 인정하시죠? 네, 작년에 이견 받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도 또 많이 있어요. 보면 목적사 비율을 높여야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다. 네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네. 내가 뿔을 튼튼하게 갖고 있으면 뭐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원형도 없고 이런 사태가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전체 다 뭐 계약건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주기업도 출근 안 하죠. 입주기업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 밀린 거예요. 못 내고
입주기금 충분히 해주면 뭐 몇십만 단위 그걸 뭐 안 내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네. 입주기업들 기간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근데 뭐 15년도 입주한 기업, 16년, 17년 입주한 기업 이거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제가 최대 지금 5년까지 이렇게 가능한데 뭐 그 이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지난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입주 기업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서 여기 행위를 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거의 뭐 별로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출근도 안 해요. 여기만 놔두고 왜?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의 입주 기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포장을 잘 할 수 있거든. 네.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유 장비 사용 안 하는 거 정리하세요. 네네. 공면 처분을 하기나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37종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료하는 거 37종인데 본원에 지금 37종 있고요. 지금 각 센터별로 센터별로 꼭 있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 번 사용하고 이거 전부 다 고가 장비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구 기한이 한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폐기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이 여기 과장님하고 네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장비값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네.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네. 통합 부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 뭐 결과 전체 다 보고 다 했는데 뭐 인력하고 이쪽 세부적인 부분 가지고 판단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네. 부품연구원에서 우리가 여기 그 TP에 조직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은 노조 측에서 우리 온다고 앞에 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최소한 여기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 하나 없이 뭐 시체말로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앉아가지고 오는 갑다 가면 갑다 그럼 부품 연구는 막 쪼아드는 거예요. 왜 막 쪼아드는 하면은 여기 인건비 연구 용역비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배를 다 풀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통합된들 뭐 상관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내 연구해놓은 거, 산업부에서 용역 받아놓은 거, 용역비 갖고 가고, 인건비 갖고 가고, 뭐 문제입니까? 지금 그거 저거들 어때요? 용역 수준 하면 되는데. 그러니 조직이 통합이 되기나 말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자들은. 하지만 우리가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라고 있다가 부품 하이브리드 본부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평생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인 없는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실 동안은 더 가셔가지고 최선 노력을 다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라 답변 종결을 준비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260만 경목 동의의 뜻이므로 겸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은 바로 처리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서 의회로 자료를 송부해 주시고
결과 처리서를 같이 공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방문 자료는 2일 이내에 주셔야 저희들 그 집행 건강 때 사용을 하니까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 하이드 법부연구원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